네, 뉴욕 증시 분석의 1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의 월가이드 함께 할게요. 이하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오늘은 이제 막판까지 상승과 하락을 좀 갈피를 못 잡는 거 보니까 다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트 이걸 준비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이제 주식 강세 이어질까인데 어제 저희 그 AI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글로벌 비트에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부터 잠깐 살펴보실까요? 네, 뉴욕 증시가 막판에 또 힘을 발휘하면서요. 오늘 S&P 500이 거의 거래일수 한 20여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1등부터 100등까지 모아놓은 나스닥 100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QQQ. 지난 금요일 날도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익의 성장, 이익의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냥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갈팡질팡했지만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막판까지 상대 지수 하락을 나타내다가 막판의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소프트웨어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갖고 가는 데는 역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캐시우드가 3대 트렌드, 3대 주목할 만한 성장해서 그중에 하나가 AI 소프트웨어인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서 갔습니다. 올해 이제 고점 대비로 보면 작년 고점 대비 한 20% 떨어졌다가요. 지금 최근 반대해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와 있는데 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다만 최근 6개월의 흐름을 보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를 하는 것과요. 상대적으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 흐름을 보면 완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요.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 3.7%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ETF는 무려 25.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많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특히 딥시크 발표 이후 엔비디아가 어쩌다 막 걱정들을 많이 했었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 주식은 오히려 어떤 비용의 감소 측면과 어떤 활용성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온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굳건한 자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도 역시 실적에서부터 당연히 확인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4분기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요. 4분기 매출 증가를 보면 소프트웨어 쪽은 12.15%, 반도체도 여전히 강합니다. 11.34%지만 작년과의 차이는 그렇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쪽이 강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있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쪽의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는 규모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여전히 규모가 좀 작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에 속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지금까지 난 것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컸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먼데이닷컴이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증가율이 32% 나왔고요. 또 데이터 스트리밍 업체 중 유명한 콘플루언트라는 회사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 증가율이 27%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주가가 갭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 이런 것들 이게 증가가 뒷받침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측면에서 보면 매수 측에서 가장 선호되는 부분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즌즈 JMP도 비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이라든가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데 이제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AI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관심주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트와 기업명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워크데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서비스나우도 대표적인 AI 소프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이 되겠고요. 역시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세일즈포스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팔란티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아마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들어서 120달러 넘은 것 같습니다. 한편 ETF로는 IGV가 가장 대표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를 IT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아닌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있는 것들을 망라하는 기업인데요. 여튼 IGV도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술 혁신이 있었던 데는 이 GDP 성장률 증가가 늘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 이 AI 혁신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성장폭과 그 가파름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팔란티어 얘기 이제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잘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팔란티어 산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사실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봅니다. 팔란티어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라는 걸 꼭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50배, 160배까지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 다만 팔란티어가 앞으로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두 해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씩 갖고 가는 건 맞다. 다만 한 종목을 올인하는 주식 이런 접근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어떤 주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변동성은 불가피한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가 뛰어넘고 나서는 더 그 폭이 아주 급등이 더 두드러지는 팔란티어와 연관된 오늘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NBC에서 보도한 숏 포지션 우려 큰 종목입니다. 네, 공매도 우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종목들 중심으로 미국은 조금 더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어떤 종목이 좀 우려가 되나요? 네, 울프 리서치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나름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만한 조건들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도 4가지 정도 이상 조건, 전체 10개 정도로 조건을 갖고 검색을 하는데 그 중에서 6개, 7개 이상 갖고 있는 것들, 이렇게 오른쪽 여기 칼럼을 보면 두 번째 칼럼이 되고 세 번째 칼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공매도 비중입니다. 공매도 비중이라는 건 현재 거래되는 상장 주식 중에 몇 %가 지금 공매도가 지금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뭐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안 쓴 거기 때문에 기업만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퍼스트 솔라가 지금 여기에 이 울프 리서치에서는 공매도 이런 건 좀 걱정해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오늘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크게 반등했지만 얼그린 부츠가 들어가고요. 엘프뷰티가 최근에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엘프뷰티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야 되는 것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테슬라는 항상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드라프트킹스는 이제 온라인 베팅, 스포츠 베팅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아직 이익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매도가 많이 좀 우려가 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보고서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약 분석해서 전해드립니다. 울프 리서치가 꼽은 공매도 우려가 큰 기업들 탑10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요. 아몰딩스 자체 반도체 발표, 네, 긴장하는 그들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아몰딩스가 올해 자체 칩을 내놓겠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지각 변동을 일으킬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타격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다만 이건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뭐다 얘기가 나온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나름 권위 있는 곳에서 ARM이 자체 칩을 이제 개발한다. 그리고 자체 칩의 첫 번째 고객이 아시다시피 메타 플랫폼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 이제 한때 주가 좀 출렁거렸고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ARM이라는 곳이 하는 것은 결국은 칩 설계에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칩 설계를 하는 그것이 뭐 애플이 됐건 무슨 엔비디아가 됐건 어떻게 됐건 자기네 이제 기술력을 쓰고 소프트웨어를 쓰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을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모습의 회사였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다까지 얘기하니 이제 칩을 개발하는 쪽에 있어 보면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분석한 기사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바로 제퍼리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두 군데는 제퍼리스가 보기에는 ARM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약간 먹거리를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점유율이 뺏기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 군데다.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들의 제프리스에 따르면 약간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공매도도 나오고 이런 얘기 그런 약간 안 좋게 얘기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국 주식 투자했을 때 아주 기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나쁜 얘기 절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미국은 이렇게 나쁜 얘기도 하고 각자 의견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 그만큼 객관성도 있고 신뢰성도 오히려 좀 높다는 생각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홀딩스의 자체 반도체 칩 제조 계획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유튜브의 압도적 지위는 어디까지? 네, 저희 방송도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더 늘어났는데 너무 반갑고요. 이것과 관련한 뭐 주가 흐름도 살펴볼 만한 것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요즘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소위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생각보다는 부족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알파벳입니다. 그만큼 투자도 더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켓워치에 기사한 것은 유튜브에 좀 집중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냐는 것을 차트 몇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연간 단위로 보면 그냥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 젊은 분들도 뿐만 아니라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집에 케이블 TV를 아예 끊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봤고 오히려 그걸 유튜브에서도 뉴스 다 보이잖아요. 드라마 이런 것들은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까지 케이블을 봐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만큼 유튜브로 많이 사람들이 옮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튜브 광고로 도대체 얼마큼 버냐 아니고 얼마만큼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다음은 각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유튜브 쪽에서 광고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냐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되겠고 옆에 것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전체 매출이 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주가 사상치였고 랠리 나오는 것도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광고 매출을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21일 만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오늘 주가 좀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요. 메타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가 이제 전체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스타는 좀 광고 쪽만 들어갔는데 인스타의 광고가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디서 광고라고 어디서 합니까?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요. 10대 학생들의 학원도 인스타에서 광고라는 세상에 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인스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유튜브가 27억 명, 그 다음이 트위터가 6억 명 정도 되니까 틱톡이 많이 해봤자 아직 10억 명이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은 최근에 투자 의견 실적 발표한 이후에요. 목표 주가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튜브에 대한 걱정, 알파벳에 대한 걱정 그렇게 지나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여전히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손 들으시는 분들 많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애플, 구글의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